지금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심화편 출제경향 분석 조선전기편 46에서 50회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전기편을 이제 세 파트에 세 번에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는 이제 조선시대의 주요 이제 왕들의 업적과 어떤 정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 크게 이제 위화도 회군으로 시작을 해서 고려말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 해서 이제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는 것이죠. 정치, 군사적 실권, 그 다음에 경제적 장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주요 왕이 있는데 이제 초대 태조 때는 주로 이제 정도전이 활약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민본주의에 입각해서 재상 중심의 통치를 꿈꾸다 왕권 강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이방원 태종과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좌절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업적, 태종의 업적, 세종의 업적이 자주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 문화적인 것과 관련돼서 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태종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 강화를 하면서 육조 직계제라든지 뭐 호패법 실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뭐 이제 계미자라든지 또 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화적인 걸 통해서 이 왕의 업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대에 조선 세종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세종하면은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방면에서 활약이 많았기 때문에 꼭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사군 육진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확정이 되고요.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 칠정산, 우리 자주적 역법, 세종 하면은 민족적, 자주적 이런 것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의 업적, 이제 세조는 이제 태종과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죠. 육조 직계제, 이걸 다시 이제 부활했고요. 이제 개별적인 업적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직전법,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성종은 뭐 여러 가지 조선 전기의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거를 다 완성을 시켰죠.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제 관수 강급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종대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이제 세종대부터 주로 많이 시작이 되던 그러한 문헌 편찬 이런 것 등이 다 완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경국대전이 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조선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4대 교린이 있는데 대면 관계는 4대 조공 이런 외교 주변 뭐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뭐 강경책과 회의책을 같이 병행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조선의 통치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사헌부 뭐 감찰을 하면서 대간 기능이 있다는 거 또 언론 3사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통치 기구에서. 그다음에 지방에 있어서는 관찰사와 또 수령의 그런 권한이라든지 역할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교육과 관련돼서 최고 교육기관 성경관 또 향료가 좀 자주 나온다는 거 또 이제 사설 교육기관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림과 관련돼 있기도 한데 이제 향촌 자치기구 유양소 자 그 다음에 조선 중기 때 이제 그 사림이 성장을 하면서 훈구와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사화가 일어나는데 무호갑자 기묘을사 이 네 가지 사화의 원인과 전개 과정 이런 것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기묘사에 관해서는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의 어떤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사초 문제 관련된 무호사와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 이제 전란이 있죠. 임진왜란의 정계가정, 뭐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 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1593년 1월 평양성 탈환 조명연합군이, 그 다음에 1593년 2월 초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의기양양한 1월 말, 이 왜군을 다시 1593년 2월에 행주산성 전투에서 권율이 박살을 내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명과 일본 간의 지리한 이제 강화 교섭이 있게 됐죠. 자, 이순신이 이끈 수군의 활약, 특히 세 가지,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마지막 노량 대첩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호란, 주로 이제 병자호란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었네요. 그러니까 정묘호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에서 친명 배금 정책 뭐 이런 것 등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전기 이제 그 문화 관련돼서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이 있죠. 실록에 쓰이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초이긴 하지만 뭐 시정기도 있고,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도 있는데, 조선왕조 승정원 일기, 뭐 일성로 이런 거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과 관련돼서 율곡이와 많이 대비되는 게 퇴계 이황의 그러한 차이점, 줄이냐 죽이냐 성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화 쪽 파트가 여기 뭐 사상적인 것만 좀 나왔을 뿐, 여러 가지 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올 것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조선의 건국 과정. 자, 제일 먼저 위화도 회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전법, 그 다음에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죠. 예, 그래서 순서는 가 1388년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최영 등을 제거를 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신진 4대부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해서 신진 4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권문수족의 그러한 대토지 이런 것을 붕괴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1390 이게 이제 1391년 되겠고요.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이 되고 1394년 도성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나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여기 삼봉집이라고 되어 있죠. 삼봉 그러면은 정도전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이 혁명파 신진 4대부가 되겠고요. 당시 신진 4대부들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전이 이제 바로 불시잡전이라는 것인데, 불시잡변. 예. 여기 보면 불시가 나오죠, 여기. 예.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이제 비판했다는 거. 자, 정도전에 이제 많이 부르는 것은 이제 역할과 사상적 특징. 이 사람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는 거. 그래서 특히 한양 천도의 이후 도성 건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두지휘를 했다. 그 다음에 민본주의에 입각해서 재상 중심의 통치를 꿈꿨다는 거. 예. 그래서 결국 이방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충돌하게 됐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국을 이제 선계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그 한양 천도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그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했고요. 도성 뭐 명칭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치를 하려면은 어떤 규범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선 경국전이라든지 뭐 경제 문감 이런 것 등을 저수를 하면서 통치의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계유정난 수양대군 후에 세조가 되죠. 황보인, 김종서 등을 이제 제거를 하면서 정권을 잡은 사건이죠. 단종 때를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이 되었다. 이때 이제 축출된 것은 이제 완전 죽임을 당한 것이죠. 김종서, 황보인 등 문종의 그 명을 받은 단종을 보필하라고 이런 이제 고명 대신이 되는 것이고요. 정도전은 1차 왕자의 난 1398년 당시 체주 이성계가 세자로 이성계의 그러한 아들 중 막내인 이제 방석을 지원했는데 다섯 번째 아들인 이제 배다른 형이죠. 이방원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바로 이 세조를 보필했던 집현전 출신 문인인 신숙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현전 학사들이 사육신 사건에 연루됐듯이 단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 사람은 세조 편에서는 어떤 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좀 보겠죠.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의를 내세우며 북벌을 주장한 사람은 서인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 10도를 지은 사람은 퇴계 이황인데 군주 스스로 성악을 익힐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은 뭐 어쩌고저쩌고 주자소를 설치하고 말 그대로 금속활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출판 관련 정부 기구이죠. 자, 그 다음에 주자소를 설치를 하고서 나온 것이 바로 금속활자가 바로 개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태종 때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태종의 업적은 왕권 강화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했느냐. 자, 왕권 강화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에 이제 그 도평의사사 있죠. 고려말 최고 이제 권력기구인 이 도표사상을 이제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서문화성이 있는데 이 문화부가 있을 텐데 이 도평의사 핵심 기구가 이제 그 바로 이제 중서문화성에 이제 고위 관리와 하위 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 관리들은 이제 의정부 쪽으로 흡수를 시키고 그 아래에 있던 하위 이 낭사들은 이제 독립을 시켜서 사관원으로 해서 마음껏 신료들을 비판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했고 사병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 호패법 실시라든지 호패법, 그 다음에 뭐 신문고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의 업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령을 정비한 사람은 세조의 업적이 되겠죠. 세조에서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까지 한 것은 이제 성종이 되겠죠.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오늘날 이제 그 간도 문제에 어떤 여지를 남긴 것은 이제 조선 숙종 때입니다. 후기 171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통공 1791년인데 통공 같이 나간다는 소리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정권을 폐지한 사람은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유상업을 도모하게 됐죠.
함길도 톡채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이제 세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반발해서 이시의 난이 일어났고요. 다음 4번. 다 밑줄근 이 왕이 재개하랬던 사실로 오는 것은 그림은 최윤덕 장군 부대가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압록강 유역을 개청하게 되고 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또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동북병망면 이제 두만강 쪽 육진을 설치하대요. 그래서 사군 육진을 통해서 오늘날 압록강에서 두만강의 그러한 국경선을 확정 지었는데 바로 이게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하면은 자주적, 민족적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이 되었다. 바로 조선 후기 효종 때죠. 아까 뭐 기축봉사 나왔듯이 송시열의 그런 상소 그리고 어영대장 이완 등 중심이 돼서 북벌을 준비를 했는데 북벌에 이용되지 않고 엉뚱하게 나선 정벌에 이용이 됐죠. 다음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설치된 것은 조선 후기 정조죠. 강홍립 부대가 사루, 심화 뭐 한자로 심화 전투라는데 참전했는데 중립 외교라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것, 명예 요구를 받아들이며 참전하면서도 적당히 싸우다 항복을 한 것이죠. 예, 이게 광해군 때이죠. 예.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세환사 포로를 데려온다는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환사인데 그걸 보통 이제 통신사로 봐요. 이제 시작점은 1607년인데 이제 선조 40년 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유약조 1609년 통해서 이제 교육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애동막부의 그러한 요구에 충실히 하게 이제 나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 무역을 허용한 세견선 50척, 세삼이 200석으로 제한한 계약조. 이것도 역시 이게 바로 세종의 업적입니다. 세종은 이제 그 이렇게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말 잘 들으면 교육을 해줘요. 그렇지만 말을 안 들으면 토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근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말 안 들으면은 이제 1419년 이종무를 중심으로 해서 대마도 정벌이 세종 때 있었습니다. 뜨시마섬 정벌. 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 있어서는 계약조, 무역 교육 쪽에 있어서는 계약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실시, 전세제도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이 다방면에 걸쳐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답변하는 것은 자 세종 때 문과에 급조하고 갑인자 제작에 참여를 했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역상지 교식 추보부 등이 나오는데 이건 다 역법과 관련된 것이죠. 달력. 그러면 세종 때 이 사람이 이제 이순진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자주적 역법서 칠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원의 수시력과 뭐 아라비아의 회해력 이런 것까지 다 참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편과 외편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해력, 아라비아 달력까지도 참고를 했고요. 내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 역법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종도법을 소개했다. 자, 종도법을 이제 그 소개한 사람은 뭐 이제 정약용도 있고요. 그 서구식
예. 제너라는 사람이 이제 우두 그걸 이용했었죠. 예. 또 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박제가도 있어요. 뭐 같이 뭐 마가해통, 홍역 역진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연구하다 있지만 홍역 역진 홍역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같이 종두법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서구식 그 종두법을 소개하기도 했고 이제 구한말 이제 지석영이 이제 이것을 이제 본격화시켰죠. 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기기도설 서양인들이 쓴 이제 기기도설을 참고로 해서 만든 기기 거중기 있는데 일종의 그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수원화성건설에 이용했죠. 다산 역시 그것도 정약용의 업적이 되겠고요.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광해군 때 활약했던 허준 예 업적이죠. 대동여지도 이건 뭐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되겠죠. 직접 실측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성산문이 박팽년 나오고 이거 뭐 사육신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사육신 사건은 바로 뭐냐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운동입니다. 여기 상왕이라는 건 단종이 되는 것이죠. 예. 조카를 압박을 해서 이제 왕위를 양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세조가 되는 것이죠. 자, 세조의 업적을 찾는 것인데, 굉장히 그 왕권 강화와 육조 직기제를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뭐 오이 체제라든지 이런 국방 시스템 이런 걸 강화했고요. 중앙 군사로 이제 오이 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중앙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착 세력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시의 난이 있었는데 이 난을 이제 진압한 사람 중에 이제 뭐 유명한 이제 그 구성대군이라든지 왕족인 뭐 남이장군 이런 사람들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막 재상급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결국 이제 예종 때 결국 이제 훈구 유자강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제거당하게 되죠. 아무튼 뭐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이러한 무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세조 때 많이 중용이 됐었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했다. 이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예종 세조가 죽자마자 이제 이듬해 1468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떠오르는 이 남이 28살에 이제 판서가 되고 구성대군 같은 영의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자강의 고변 뭐 이제 그 유명한 뭐 무슨 백두산 백두산에서 뭐 칼을 닦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역모를 꿈꾼 것이다. 남이의 그런 웅장한 포부를 이렇게 왜곡해서 고변을 해서 결국 남이 등이 처형당하고 구성대군이 축출이 됩니다. 변급, 신유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보를 다행하였다. 이거 이제 효종 때죠. 북벌을 위해서 준비한 군대가 오히려 청해 국경을 쳐들어오는 러시아 군대 토벌에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두 차례 있었는데 1654년, 1658년 나선 정벌과 관련된 거 효종과 관련돼 있고요. 임묵 대비 유표와 영창대군 사사 이른바 폐모 살제죠. 폐위되었 사람은 바로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37세 이하 당하관들을 정조가 직접 재교육시킨 제도가 바로 초기의 문신제이죠. 바로 조선 후기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윗줄근 왕의 재기관이 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육조 직계제가 부활하다. 그러면 세조가 되겠죠. 육조 직계 실시했으면 태종이 되겠고요. 개유정란을 통해서 황보인 김조성을
잘하고 장악한 이 왕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세조의 업적 찾는 것인데, 그래서 세조의 업적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직전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통치 시스템하고는 대해서는 이제 뭐 오이 체제라든지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 제도로는 이제 진관 체제, 지역 단위의 그런 거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직전법이라서 현직 관리에게만 이제 수족권 토지를 지급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자, 주자소가 설치되고 개미자가 주자 앞서 나왔었죠. 이거 태종의 업적이죠. 예. 갑인자는 세종이 되겠고요.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한다.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초나라 왕 의제를 이제 조문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사화가 무오사화인데 연산군 때 있었죠. 예. 통치체제를 정비하기에 대전회통 마지막 최후의 법전 개편이죠.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됐죠. 대전 속대전 영조 때, 대전 통편 정조 때, 그리고 고종 때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대전회통이 표창이 됐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락한 계약조, 이거 세종 때랬죠. 계인년이 1443년인데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으로 제한을 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3포를 개항하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밑줄근 제도를 마련한 왕의 제의견에 있어 사실은 옳은 것은 직전의 폐단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는, 그러니까 직전법이면은 세조인데 이것이 또 폐단이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폐단은 수족권을 가진 권리가 농민에게 직접 전세를 거두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관에서 조사하고 다시 관에서 지급한다네. 관수, 관에서 거둔 다음에 관에서 다시 지급한다. 관수관급제. 바로 성종 때 있었던 일이죠. 성종의 업적인데, 성종은 말 그대로 완성한다는 소리죠. 통치 시스템을.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든 문물 중에서도 이제 경국대전, 통치 규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현량가를 통해 신진사림이 등용이 되었다. 인품을 보고서 이제 추천해서 하는 그런 관리 임용 시스템인데, 중종 때 이제 그 기묘사림, 기묘사 희생양했던 이제 중심 인물인 바로 이제 신진사대의 대표적인 인물 조광조의 건의로 이제 실시가 됐는데, 신진사림들이 이제 사림 세력들이 이제 많이 등용되었습니다. 영창제군이 사사되고 인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이 광해군의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였었죠. 폐모살제. 나중에 이제 인조 반정에 빌미를 제공해서 서인들에도 축출이 되죠.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이제 그 두 차례가 있는데, 1차는 태조 때인 1398년 이제 이방원이 일으켰죠. 배다른 동생 세자 방석을 제거한 것이고, 2차는 동복 바로 위의 형인 방간의 난이라고 해서 이제 정종 때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이방원이 진압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양회를 받고 태종에 오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태조, 이거는 정종. 그 다음에 탕평비가 건립이 됐다. 이거 이제 그 영조 때죠. 영조 때 이제 탕평채가 상징적으로 보면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10번. 윗줄근 이 왕의 제시기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동국여지 승남 인문지리서이죠. 이 왕 때 완성이 되었다. 자, 웬만한 조선시대 문헌 편찬은 성종 때 완성되거나 아니면 영정조 때 조선 후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종 때인데요. 자, 이때 이제 완성이 된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통치 규범과 관련돼서는 이제 경국 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 지리와 관련돼서는 이 동국여지 승남, 음악과 관련돼서는 성현등을 시켜서 악학괴범, 그다음에 이제 역사와 관련돼서는 고조선부터 이제 쫙 정리를 한 것이죠. 동국 통감이 있고요. 예, 뭐 요 정도 알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국가 행사와 관련돼서는 국조 오례의, 예, 이런 뭐 많은 수백면의 문헌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예, 악학개범, 성현 등이 중심이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독립보감 완성. 이거 광해군 때죠. 역대 문물을 정리한 백과사전식 서적. 동문문헌비고가 편찬이 된 건 영조 때입니다. 조선 후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거 태종 때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1402년. 한약을 지존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 칠정산 4편이 완성된 거, 자주적 역법서, 자주적 민족적 하면은 다 세종 때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 사신이 만역대 신정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 의주했던 의승관에 도착한 모습을 가리했다. 만력제가 이제 명나라 황제로서 조선의 원군을 보냈죠. 임진왜란때. 명예의 정책이에요. 자, 조선의 정책은, 외교 정책은 4대 교리인입니다. 큰 나라 명예에 대해서는 4대 조공회교를 하고요. 만만한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말 잘 들으면 회유책으로 교육을 허락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토벌을 하죠. 예. 양면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명예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4대 조공외교를 바쳤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관군을 침입이 됩니다. 이건 이제 거란족과 관련된 것이죠. 고려에.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북평관, 북쪽 그러면은 야인, 여진인들을 위한 숙소가 되겠고요. 일본이 우리의 동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평관 그러면 일본에 대한 사신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평관 그러면 크다는 뜻이잖아요. 태평관. 이거는 큰 나라. 바로 명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것이고,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보를 추진했다. 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와 국초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태조 주원장이 정도전을 의심을 해서 끊임없이 압송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정도전은 요동 정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방원은 정도전을 제거한 다음에 이후 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4대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했다. 자, 임진왜란 전에는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고 개해약조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과 정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임진왜란으로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됐겠죠. 그러다가 광해군 때인 1609년에는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서 다시 부산에 외관을 설치를 하고 교육을 전개한 것이죠.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전을 회답 겸 세안사로 파견하였다. 이거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죠. 예. 이래서 이 세안사가 이제 결국 이제 통신사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